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학교 적응 정서 자기관리 프로그램 우리 사이 톡톡 우리를 잇는 연습장 9, 10차 시 수업 운영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앞선 7, 8차 시에서 아이들은 우리 반에서 함께 지내기 위해 필요한 약속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약속을 왜 지켜야 하는지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9, 10차 시는 그 약속을 바탕으로 이제 친구에게 마음을 전해보는 단계입니다. 말 한마디, 작은 표현이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아이들이 직접 경험해보는 차시입니다. 이 차시는 잘 말하는 아이가 돋보이는 수업이 아니라 조심스럽게라도 마음을 전해보는 시도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는 수업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의 말을 다듬어 주기보다는 말을 꺼내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는 역할에 머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동기유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미 경험해본 말의 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친구가 나에게 해준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주세요. 이 질문에 아이들이 바로 손을 들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깐 생각하는 시간이 흘러도 괜찮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옆 친구를 슬쩍 보는 반응만 있어도 이미 마음은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같이 놀자, 괜찮아, 잘했어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은 순간 기분이 어땠나요? 라고 질문을 연결해 주세요. 이 단계에서는 아이들의 경험을 정리해 주거나 평가하려 하지 말고 그랬구나, 그 말이 힘이 됐겠구나 정도의 반응으로 말해도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시선을 받는 말에서 하는 말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라고 질문해 주세요. 아이들이 괜찮아, 고마워, 네 덕분이야 처럼 짧고 단순한 말을 이야기해도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럼 우리가 그런 말을 해주면 누군가의 기분을 바꿀 수도 있을까요? 라고 부드럽게 질문을 덧붙여 주세요. 여기서도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네,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니라 관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감각을 열어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수업의 방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줍니다. 오늘은 친구에게 진심 어린 따뜻한 말을 전해볼 거예요. 그리고 바로 행동을 요구하기보다는 어떤 말을 하면 친구의 마음이 기분 좋아질지 생각해보고 우리 교실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말을 함께 찾아볼 겁니다. 라고 덧붙여 주세요. 이때 선생님께서는 착한 말, 바른 말이라는 표현보다는 진심 어린 말, 따뜻한 말
이라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아이들을 말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연습이라는 점을 분명히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학습 주제를 제시합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친구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기입니다. 이 주제를 안내할 때는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완벽하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한마디라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해 주세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마음을 전한다는 말을 어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주면 기분 좋을 것 같은 말 정도로 풀어 설명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진행할 활동의 흐름을 안내합니다. 오늘 수업은 3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마음 전하기 역할극으로 상황에 맞는 따뜻한 말을 직접 말해보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상황에 맞는 감정 표현 카드 만들기로 말로 하기 어려운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입니다. 세 번째 활동은 칭찬 릴레이 게임으로 교실 안에서 따뜻한 말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경험을 해보는 활동입니다. 이제 활동 1로 들어갑니다. 활동 1은 마음 전하기 역할극입니다. 아이들이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는 상황을 짧은 역할극으로 직접 표현해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연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나 행동이 친구에게 힘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몸으로 느껴보는 데 있습니다. 조금 어색해 보이거나 웃음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아이들이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활동에서 선생님께서 특히 조심해 주셔야 할 점은 아이들의 표현을 더 예쁘게, 더 바르게 고쳐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말이 어색해도 표현이 짧아도 상황과 완벽하게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잘 전달했는가 보다 전해 보았는가가 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극은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키우는 활동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말을 꺼내보는 용기를 연습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계속 마음에 두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하나 제시합니다. 친구가 힘들어 보일 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서는 정답을 바로 말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이 힘들어 보인다는 상황 자체를 떠올릴 수 있도록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제 질문을 한 번 더 이어갑니다. 진심 어린 말이란 어떤 걸까요? 내가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표정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이미 생각은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말을 끌어내기보다 마음을 떠올리는 데 집중해 주세요. 이제 역할극 활동을 안내합니다. 친구 사이에서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해보는 짧은 역할극을 해볼 거예요. 역할극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한 문장, 한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아이들이 잘해야 하나? 라는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잠깐 연습해보는 거야 라는 톤으로 안내해 주세요.
다음으로 역할극에 사용할 상황을 보여줍니다. 제시된 그림은 아이들이 교실이나 학교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상황들은 정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재료라는 점을 마음에 두고 진행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내합니다. 한 상황을 골라서 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지 역할극으로 표현해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안내는 이것입니다. 한 명은 힘든 친구, 한 명은 마음을 전하는 친구 역할을 맡아 짧게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한 가지를 더 안내해 줍니다. 말이 잘 안 떠오르면 손잡기, 어깨 토닥이기처럼 행동으로 표현해도 좋아요. 이 안내는 아이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이 안내는 말을 잘 못하는 아이만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선택지를 열어주는 안내입니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머릿속에 마음이 있어도 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행동도 마음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 아이들은 아, 나도 참여하고 있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안도감이 있어야 다음 상황에서도 조금 더 말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친구가 울고 있을 때입니다.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기분일까요? 이럴 때 어떤 말이나 행동이 힘이 될까요? 정답을 정리해 주지 말고 아이들 스스로 떠올리게 해주세요. 이제 활동 시간입니다. 짝을 지어 짧은 역할극을 준비하고 표현해 봅니다. 역할극을 하면서 웃음이 나거나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말을 고쳐주기보다 아이들이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켜봐 주세요. 다음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친구가 놀이에서 져서 속상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말이 도움이 될까요? 앞선 상황과 비교하며 아이들이 다른 말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활동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짧게 부담 없이 표현해 봅니다. 역할극이 끝난 뒤에는 바로 평가하지 않고 다음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세요. 다음 상황입니다. 친구가 발표해서 실수했을 때입니다. 이 상황은 저학년 아이들에게 특히 공감이 잘 되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주세요. 활동 시간입니다. 이번 역할극에서도 완벽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마디라도, 한 행동이라도 마음을 담아 표현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친구가 혼자 남아있을 때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꼭 말이 없어도 괜찮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곁에 앉기, 같이 가주기 같은 행동도 충분히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활동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역할극을 차례대로 해봅니다. 교실이 조금 어수선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시간입니다.
역할극이 끝난 뒤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역할극에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나요? 이 질문은 잘한 말을 고르는 질문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순간을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나요? 아이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앞으로 친구가 힘들어할 때 나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이 질문은 지금 당장 실천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마음을 미리 준비해보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한마디라도 떠올렸다면 활동 1의 목적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아이들의 대답은 지금 바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 마음속에 그때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는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선생님께서 앞으로 꼭 이렇게 말해야 해요 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아이들이 스스로 떠올린 말이 마음속에 한번 머물렀다면 그것만으로도 활동 1은 충분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제 활동 2로 넘어갑니다. 이번 활동은 상황에 맞는 감정 표현 카드 만들기입니다. 앞선 활동에서 아이들은 말로 마음을 전해보는 경험을 했다면 이번 활동에서는 말로 하기 어려운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 천천히 표현해보는 시간입니다. 역할극에서 올라왔던 감정이 조금 가라앉고 정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낮추는 전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앞선 역할극 활동에서는 아이들의 감정이 비교적 빠르게 움직였다면 이 활동은 그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마음을 글이나 그림으로 옮기는 과정은 아이들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서는 결과물의 완성도보다 아이들이 조용히 집중하고 있는 시간 자체를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안내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상황에 맞는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는 문장과 따뜻한 마음을 적어서 카드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활동에서 중요한 점은 예쁘게 만드는 카드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 표현해 보는 경험입니다. 문장이 짧아도 괜찮고 맞춤법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미리 전달해 주세요. 이제 아이들이 카드를 만들 상황을 고르도록 합니다. 조금 전 활동에서 연기했던 상황 중에서 하나를 골라봅시다. 이미 역할극으로 한번 경험했던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 아이들이 훨씬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도록 요구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카드에는 3가지 요소를 담도록 안내합니다. 첫째, 그때의 상황. 둘째, 그 상황에서 느꼈던 감정. 셋째,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말입니다. 이 3가지가 모두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이의 수준에 따라 한두 가지만 표현되어도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카드는 색칠 도구로 꾸미거나 간단한 그림을 그려서 완성합니다.
완성된 카드는 짝에게 직접 전해줍니다. 이때 누구에게 전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건네보는 경험이라는 점을 선생님께서 계속 짚어주세요. 카드를 만들고 나서 또는 카드를 받은 뒤에 이렇게 묻습니다. 카드를 만들면서 또는 친구에게 카드를 받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길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좋았어요 정도의 말로도 충분합니다. 이 활동은 감정을 설명하는 연습이 아니라 느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내가 쓴 말 중에서 나도 다시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 있었나요? 이 질문은 상대에게 준 말이 결국 나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줍니다. 아이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잠깐 생각하는 시간 자체로 활동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이런 말을 자주 주고받는다면 우리 반은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정답을 정리하려 하지 말고 아이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번 활동은 따뜻한 말이 교실 분위기를 만든다는 감각을 아이들의 마음에 남기는 단계입니다.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느낌을 잠깐 머무르게 해주세요. 이제 활동 3, 칭찬 릴레이 게임하기입니다. 앞선 활동에서 아이들은 따뜻한 말을 상황에 맞게 말해보고 글과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활동은 그 따뜻한 말을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경험에 초점을 둡니다. 아이들이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교실 안에서 긍정적인 말의 흐름을 몸으로 느끼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칭찬 릴레이는 아이들에게 착한 말을 해보자고 가르치기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칭찬을 주고받는 흐름 속에서 아이들이 말이 오가는 분위기 자체를 경험하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칭찬의 문장이 조금 반복되거나 표현이 단순해도 괜찮습니다. 이 활동의 핵심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말이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아이들이 몸으로 느끼는 데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친구가 나를 칭찬해 준 적이 있나요? 아이들이 바로 떠올리지 못해도 괜찮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게 응 하고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질문은 칭찬을 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경험해 본 말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그때 어떤 말이 기억에 남았나요? 아이들이 긴 문장이 아니라 잘했어, 고마워, 멋졌어 같은 짧은 말만 이야기해도 충분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말의 내용보다 칭찬을 들었던 경험 자체를 떠올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활동을 안내합니다. 이번에는 친구를 칭찬해보는 릴레이 놀이를 해볼 거예요. 놀이를 안내함으로써 아이들이 칭찬을 평가나 과제로 느끼지 않도록 분위기를 잡아주세요. 아이들을 원형으로 둘러앉게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리 배치보다도 서로의 얼굴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칭찬을 주고받는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활동의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이제 놀이 방법을 설명합니다.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며 친구를 한 명씩 칭찬해 줄 거예요. 칭찬을 받은 친구는 다음 친구를 칭찬하며 릴레이를 이어갑니다. 이때 누가 먼저인지 순서가 맞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흐름이 이어지는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박수나 고개 끄덕이기, 와, 좋다 같은 응원의 말로 함께 참여하도록 안내합니다. 칭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 모두가 따뜻한 분위기를 함께 만든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칭찬 릴레이를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활동 중에는 조금 웃음이 나오거나 말이 막히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께서는 서두르지 말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칭찬의 완성도보다 말해보았다는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릴레이가 끝난 뒤에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오늘 친구에게 받은 칭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인가요? 모든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몇 명만 나누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칭찬이 마음에 남을 수 있다는 경험입니다. 이어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친구에게 칭찬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아이들이 기분이 좋았어요, 부끄러웠어요, 힘이 났어요 처럼 짧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이 질문은 칭찬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아이들 스스로 느끼게 하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다음에 또 이런 칭찬 릴레이를 한다면 어떤 말을 해보고 싶나요? 아이들이 바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이 활동은 지금 당장 완벽하게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을 함께 정리해 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오늘 친구에게 전했던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그 말을 전했을 때,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느껴졌나요? 라고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이들의 말을 정리하거나 결론을 내려주기보다는 각자의 경험을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오늘 직접 느껴봤어요 정도로 부드럽게 의미를 짚어주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다음 차시를 안내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친구에게 마음을 전할 때 어떤 말을 쓰면 좋을지, 그리고 상황에 맞게 감정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조금 더 자세히 연습해 볼 거예요. 오늘 수업에서 경험한 따뜻한 말의 느낌이 다음 차시의 감정 말하기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을 짧게 연결해 주세요. 이때 새로운 내용을 예고하기보다는 오늘 했던 말 연습이 계속 이어진다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 마음을 전해보고 친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따뜻한 말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이 톡톡 우리를 잇는 연습장 9, 10차시 수업 운영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